어느 중소도시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던 민수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밀려드는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직장에서의 높은 업무 강도, 개인적인 문제들, 점점 줄어드는 여가 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민수 씨를 압박하고 있었다. 결국 민수 씨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민수 씨는 명상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심자용 명상 음악과 영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10분의 짧은 명상은 민수 씨의 심신을 한결 더 가볍게 만들어주었다. 두 번째로 민수 씨는 규칙적인 운동을 삶에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큰 욕심 없이 동네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민수 씨는 운동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강하게 체감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불규칙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들은 이후로 민수 씨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을 풍부하게 섭취하며 보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은 체력과 에너지를 북돋아 주었고 덕분에 일에도 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수 씨는 취미 활동도 잊지 않았다. 어렸을 적 즐겨 그리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오롯이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몰입의 순간들은 문제와 걱정을 잠시 잊게 해주었고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민수 씨는 스스로의 가치와 재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다섯 번째는 감정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하루 일과와 함께 느낀 감정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글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민수 씨는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중요시하게 여겼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몸이 더 이상 피로에 짓눌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는 그의 에너지 레벨을 비약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도 간과할 수 없었다. 여섯 번째로 민수 씨는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 밖에 나가 공원을 걷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곱 번째로 그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통해 복잡한 감정들을 다스리고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음악은 그에게 있어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무엇보다 민수 씨는 휴식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면 가벼운 낮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기적인 휴식은 일상에서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민수 씨는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다. 날마다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려는 태도를 가지려 노력했다. 이러한 긍정적 사고 변화는 민수 씨가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민수 씨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했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며 얻은 결과는 값지고 민수 씨의 삶은 확실히 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른 아침의 공기는 언제나 상쾌하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바쁜 일과를 준비하는 동안 아침의 청량함을 그냥 흘려보내곤 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아침 운동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던 중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것은 10분 만에 활기를 불어넣는 아침 운동 루틴이었다. 직장인인 민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아침에 일어나 급하게 샤워하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서다 보면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다.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어깨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어느 주말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10분 만에 활기를 불어넣는 아침 운동 루틴 영상을 보게 되었다. 운동 영상 속 강사는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거나 힘든 운동을 강요하는 대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간단한 동작을 소개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민지는 다음 날부터 그 루틴을 자신의 아침에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알람을 10분 일찍 맞추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 다음 영상에서 본 그대로 천천히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유연성 부족을 깨닫게 된 것은 덤이었다. 민지는 고작 10분 만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가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느꼈다.
심박수도 조금 올라갔고 몸 전체에 피가 도는 듯한 기분이었다. 간단한 런지 동작과 함께 발가락으로 종종 뛰며 가볍게 유산소 운동도 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명료한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일상에는 점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집중력이 증가했고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이는 자연히 업무 성과로 이어졌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결국 민지에게 있어 아침 운동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루틴이 되었고 그 작은 변화가 점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10분의 시간, 간단한 동작, 어쩌면 단지 이런 작은 변화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꼭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일상은 바빴고 스트레스는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식단은 신경 쓰지 못한 채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로 허기를 달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니 경고등이 켜졌다. 의사는 나에게 저칼로리 식단을 추천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속엔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었다. 저칼로리 식단은 단순히 체중 감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적어도 한 달간 충실히 저칼로리 식단을 따르기로. 일단 식단을 계획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조사했다. 저칼로리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체중 감량이었지만 그 외에도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피로, 회복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매력은 음식 선택의 다양성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저칼로리 식단을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이라 오해하지만 적절히 계획하면 충분히 맛있고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나는 재료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원도 잊지 않았다. 조리법 역시 간단하게 유지하면서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구운 야채나 퀴노아 샐러드, 오트밀 같은 음식들은 나의 최애 메뉴가 되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본 것이 있다. 이 음식은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닌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선택했다. 그러던 중 간편하게 끼니를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찾았다. 예를 들어 대량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두면 바쁠 때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오트밀로 시작했다. 점심에는 구운 닭가슴살과 샐러드, 저녁은 찐 채소와 두부 스테이크로 구성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몇 조각을 선택했다. 음료는 수분 보충을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고 가끔씩 허브티를 즐겼다. 한 달이 지나고 내 몸은 변화를 체감했다. 체중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상쾌했다. 집중력도 높아졌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식단이 나에게 취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식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는 것은 내 삶의 즐거움이 되었다. 저칼로리 식단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였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들은 지속적으로 나를 동기부여했다. 이 여정은 건강을 위한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어느 마을의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특별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루키였고 그는 마을에서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키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운동장을 10바퀴 달렸고 그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키의 꾸준한 운동 습관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병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감기와 잔병 치레가 잦았고 그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체력 증진을 위해 매일 운동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버거웠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아침 운동은 처음에는 기상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운동은 하루키에게 상쾌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운동 중에 듣는 새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고 점차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하루키는 학창 시절의 병약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누구보다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면역력은 극적으로 향상되었고 이제 웬만한 감기 바이러스도 그의 건강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업에 있어서도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덕분에
성적도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그의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운동으로 인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하루키의 뇌는 사려 깊어졌고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평화로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도 그는 운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꾸준한 운동이 단순한 체력 증진을 넘어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운동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운동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마을 주민이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 또한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은 더욱 활기차지고 건강해졌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함께 어울려 걷고 달리며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모습은 그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키의 이야기는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침 운동 습관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 공동체의 건강을 이끌어내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루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를 다잡게 해줍니다. 이런 하루키의 생생한 변화를 담은 이야기는 꾸준한 운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